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후보자님 그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네.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청문회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 드린 중에서 이제 모친께서 그 셋째 동생이 그 주택 구입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증여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답변이 온 것이 그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 구입했고, 구입 및 매각 대금 모두 동생 자금이었으므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국세법에서 증여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때 증여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어머님 명의로 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거죠. 이건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60이 되는 동생의 그런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금의 문제라든가 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동생이 그 응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예. 네. 실명제법에 위반해서 벗어나시려면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동생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거기에 등장하는 남호 씨는 저의 고향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처음 당선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하는 정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300만 원을 후원한 적도 있고, 이제 문제된 게 500만 원을 그때 왜 후원했느냐 하는 건데,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좀 늘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실은 그 전에 2011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희룡 의원과 함께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가 처음엔 저였다가 내중에 원희룡 의원한테 양보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심 대한노인 회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같이 좀 해달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노인의 지원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빠져서 그걸 위해서 그 법이. 알겠습니다. 네, 그 법은 그러면 그 세트로 나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소명하시는 저는 그 진심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하시는 분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 네.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직금으로 따지면 그 조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겠지만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해 안 나면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이런 격언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년 넘게 그냥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냥 별 의식 없이 그게 계속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드에 대해서 조금 후보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사실 이제 정책 대상자들도 수능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또 투명성, 합리성이 저는 결여됐다고 보고 또 국회를 기만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부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3일 전까지도 국회 대정부 질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드 발표에 대해서 그 어떤 은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속이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국론을 양분시키고 외교적 갈등과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군이 초기에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또 골프장을 옮기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우리 국방부의 어떤 그 민사 업무, 대민 관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무지하다. 그리고 군에 대한 어떤 신뢰도 굉장히 저하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회를 기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그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감사원을 통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네. 총리실 산하 기관을 통해서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부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사하는 걸로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네. 다시는 국가 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예,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이런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신께서 보관이 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보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 부분을 사드 부분을 국회 비준 동의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본은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 한미 동맹, 한중 관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생겨서 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정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른바 산불의 태도로 임하다가 갑자기 한 것이 이렇게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 한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 시간 놓지 마시고요. 저 잠깐 의사진행 발언 30초만 먼저 하고 자료 요구에 관한 겁니다. 예. 네. 어저께 제가 전남 지사 선거했을 때 그 펀딩 조성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요. 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좀 주십시오. 예. 왜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 이태규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선거 때 도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네. 후원금 액수가 올라간 것은 왜 이게 그러냐면요. 네. 우리 후보님 주변에 워낙 고액 후원자분들이 많으신데 전남지사 선거했을 때 후원금 이상으로 펀딩 조성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좀 한번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액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얼만큼 냈는지 펀딩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펀딩 조성 내역은 실무진을 빨리 준비해서 바로 좀 보고드리기 좀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일명 신호등 법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혹시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후보님께서는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MBC 측에서도 강하게 좀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우리 또 후보님께서는 또 강하게 또 해명을 하셨었고요. 자, 근데 오늘 아까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저 일간지에서 네. 오늘 저기 대한노인의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네. 1,500만 원 받아 이 저기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네. 제가 물론 뭐 저기 대한노인의 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한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후원금 기부 일자는요. 네.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네. 2012년 3월 22일, 네. 그다음에 2013년 4월 12일 이렇게 500만 원씩 네. 이렇게 후원금을 제출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은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저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좀 비슷은 합니까? 몇 달 차이도 있고요. 네. 네. 그저 의원님 네.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사거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해명은 오해라도 좀 명확하게 아니, 해 거듭 주시는 게 말씀드리지만 좋겠습니다. 예. 이심 회장님과 네. 노인의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렇게 쭉 원희룡 지사님과 같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의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 그러면은 아까 저기 이태규 의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그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네, 소액 2000년 후원금 부터. 예, 그렇게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이제 500만 원을 이렇게 네. 제출을 이렇게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세 차례에 네. 걸쳐서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500만 원을 냈을까 하는 의심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었나요? 우선 2010년에는 300만 원을 네, 네. 했거든요. 11년부터 500만 원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글쎄요. 예. 네, 설마 엿바꿔 먹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네. 이심 회장님하고 그 전해부터 이미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 네. 18대 국회 하셨을 때 이제 농식품위 위원장 하셨을 때 그때 청목회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기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에서 국회에 입헌을 해갖고 한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에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저기 김영란법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은 선거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예. 처신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011년 무렵부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사무총장이 노인의 표를 굉장히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원희룡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고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심 회장님이 노인의 지원법, 그 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걸 만들고 싶다, 합시다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대표 발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희룡 의원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합니다. 네. 형님, 제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형님, 노인의 지원법을 만드는데 여당이 빠지면 내가 죽습니다. 네. 공동 발의로 합시다. 아이, 그럽시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대표 발의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갑디다. 네. 그럼 원희룡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십시오. 저는 제일 밑에 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충분한 소명에 대한 판단은 또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입니다. 잘 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증여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어머님 명의로 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거죠. 이건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60이 되는 동생의 그런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금의 문제라든가 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동생이 그 응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예. 네. 실명제법에 위반해서 벗어나시려면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동생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노인의 지원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빠져서 그걸 위해서 그 법이 알겠습니다. 네, 그 법은 그러면 그 세트로 나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소명하신 저는 그 진심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하시는 분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 네.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직금으로 따지면 그 조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겠지만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네, 그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해 안 나면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뭐 이런 격언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년 넘게 그냥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냥 별 의식 없이 그게 계속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드에 대해서 조금 후보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사실 이제 정책 대상자에 대해서 수능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또 투명성, 합리성이 저는 결여됐다고 보고 또 국회를 기만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부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3일 전까지도 국회 대정부질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드 발표에 대해서 그 어떤 은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속이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결정해 주시죠? 네. 거기에 등장하는 남호 씨는 저의 고향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처음 당선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하는 정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300만 원을 후원한 적도 있고 이제 문제된 게 500만 원을 그때 왜 후원했느냐 하는 건데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좀 늘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실은 그 전에 2011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희룡 의원과 함께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가 처음엔 저였다가 내중에 원희룡 의원한테 양보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심 대한노인 회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같이 좀 해달라. 저는 보건복지.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후보자님 그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청문회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네.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청문회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 드린 중에서 이제 모친께서 그 셋째 동생이 그 주택 구입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증여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답변이 온 것이 그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 구입했고 구입 및 매각 대금 모두 동생 자금이었으므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국세법에서 증여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